안녕하십니까. 해낼킴 여러분들께 정말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정말로 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2022년도 1월 초부터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토요일도 사실 근무를 하고요. 간혹 한 달에 한두 번씩 또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 환경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굴삭기 관련돼서 그래서 영상을 거의 일체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논뚝 보강 영상 또한 약 한 거의 2년 전에 촬영해 놓았던 것을 편집을 해서 너무 그동안 뵙지 않아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색 하나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시청하면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고 살아왔던 그리고 굴삭기 업계의 현황, 이런 부분들, 제가 느꼈던 현황들, 이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해 놓은 이 영상은 약 한 2년 전에요. 저녁 때 퇴근하고, 이때는 굉장히 한가했어요. 저녁 때 퇴근해서 국정 공휴일이나 모든 공휴일 다 놀고 쉬는 때에 굴삭기에서 꿀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어요. 굴삭기 일이 들어와도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 일은 거의 전면에서 못하고 있고요. 간혹 집에 화단 공사라든지 주변 분들 예를 들어서 비 때문에 무너진 거라든지 물샘 방지, 이런 것들 친구들이 이런 것들 해주고, 그리고 학원에서 가끔씩 굴삭기를 작업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만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는 다른 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2년 됐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물가 현상이 생겼어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특히 자재들이 많이 올라서 보통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 구입하려면은 최소한 30-40%는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 분들 있죠. 소규모 주택을 도급 맡아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주변에 거의 집 짓는 분들하고 연결이 좀 안 돼요. 집을 한 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자 보수라든지 뒤에 대형 굴삭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작업들이 꼭 두세 번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요. 지금 집을 짓는데, 왜냐면 일을 맡아서 도급해서 일을 맡아서 했는데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공사를 전혀 진행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주를 주택 한 채 짓는데 3억 정도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전에 지었다면은 지금은 4억에서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거보다도 자재값으로 인해서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에 건설 경기, 건축 경기, 이런 부분들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 굴삭기이기 때문에 굴삭기 부분들은 올해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다행히 저는
그 자동차 운전 학원 쪽에 근무를 하면서 약 1999년도에 제가 그 자격을 취득해냈어요. 그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그 학원 강사 자격증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걸 써먹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재밌어요. 새로운 그 학생들 19살에서 고3부터 막 보통 26, 7까지가 많아요. 방학 때는 주로 이제 그 운전학원 쪽이 19살, 고3부터 22살, 1살까지가 제일 많고요. 방학 시즌 지나면은 25, 6 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저희 자녀, 아이들이 21, 25인데 아주 그런 소통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 이런 부분들을 내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 굴삭기를 일은 아르바이트도 거의 못해요. 왜냐면 일이 들어와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을 근무를 하니까 6일을 근무하니까 일이 들어와도 제가 있을 때 몇 번 일이 들어왔는데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정말 몇 번 소소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학원 본업에 충실을 해야지. 그 굴삭기 부분들은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많이 나가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고 나가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수강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 굴삭기 부분들, 겸업이라는 부분들은 참 역시 주 5일제 정도 이런 업종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을 때 그 말씀드렸거든요. 토요일 일 근무 안 하고 이런 쪽에 하면서 굴삭기 진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다가 토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을 포기한 거예요. 올해는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들어와도 전면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그 굴삭기 운전학원에 강사로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생각은 좀 확실히 들었어요. 역시 미래를 준비하거나 현재 살아가는데 굴삭기 부분들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는 게 맞다라는 거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하는 거는 역시 겸업이 맞긴 맞아요. 확실히 겸업이 맞는데, 다만 변수가 있죠. 이런 분들 근무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올해는 건축 경기, 건설 경기 많은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죠. 여수수 사태도 발생이 됐었고요. 하여튼 건축이나 건설 쪽에 종사하는 우리 굴삭기 관계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비수기가 돌연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도 안 있었었고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가 상승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혹독한 우리 굴삭기 업계 종사자들의 가슴 아픈 날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래도 제가 학생들하고 20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 굴삭기 업종 진입에 대해서도 가끔
설명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해봐라. 굴삭기업이 이 고령층이나 진입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젊은 층들은 아직 많지 않거든. 젊은 층들은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일찍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일찍 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조언도 종종 좀 해주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저의 우리 중장년층들이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나름대로 초기의 성과는 있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지금 학원 자체에서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면허 시험을 보면은 그 학원 자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검정원이라는 그 자격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쉬운 편인데 다시 추가로 취득을 하고, 또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 있죠.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추가를 해놓고, 그 오토바이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니까 오토바이를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또 삶을 또 여유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됐고요. 지금 제가 운전면허 대형 면허가 없어요. 대형 면허가. 그래서 대형 면허를 올해 안에 취득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든지 도전하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삶의 활력소는 물론 충분히 되고요.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그 대형 면허가 저는 지금 그 학원 운전면허 학원 기능 강사 자격을 제가 1999년도 따놨거든요. 그거를 20몇 년 만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연계돼서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을 소소하게 그 작은 성취로 인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는 다기능에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 주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한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경험을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종국적인 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제가 잘 판단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개별화물 면허를 좀 따놓을 생각이에요. 개별화물 면허를 해서 개별화물 면허를 취득해놓으면은 당장은 어떻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연계돼 있잖아요, 그죠? 운전이라는 것도 다 중장비도 약간 운전 쪽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중장비도 도움이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셀프 고용이죠. 나를 스스로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나이가 차면 찰수록, 모면 몰수록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일이라는 게 시간을 스스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한테 고용되어 있으면서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한다?
그것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셀프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만들어 가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걸어서 그날 행동할 수 있고, 근심 걱정 없죠, 그죠? 평생,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그 현직이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현직보다 더 멋있는 말, 저는 평생 현역이라는 그러한 인생 모토를, 인생의 어떤 커다란 그림을 지금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부분들을 갖추고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으로다가, 그러니까 굴삭기도 벌써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은 반대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나서 주인은 요즘은 거꾸로 배우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그 굴삭기 기능이 아주 능통능란하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어떤 걸 가장 중요하냐면 시작을 하고 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는 거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어느 기능 기술 쪽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굴삭기 업계에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전쟁 경험을 통해서 건축 경기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굴삭기 업계가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경험을 할 수 했잖아요. 왜냐면 이 굴삭기 업계에나 진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또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제가 조금 지금 거의 이제 방송 시간이 끝났는데, 예전에 운동했던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쉬었다가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초보분들한테도 예전에 제가 좀 잘 치는 편에 속했어요. 근데 지금 막 깨져요. 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멈추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굴삭기 업계도 진입을 했으면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꾸준히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